근데 이번에 유가 이런 일 겪으면서 비닐이 부족한 거를 처음 겪어봤어요, 나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동네 마트에서 갔더니 없다. 네, 처음 겪어봤어요. 막 사재기도 있었잖아요. 인당 한 장씩밖에 못 드린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순 없어. 약간 이런 도덕성이 더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 지식이 흡수가 되는 수동적 학습 토크 고효율 노가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우, 격한 환영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냥 운전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냥 틀어만 놨는데 내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업그레이드 됐어. 네, 하는 그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 네, 그러면 저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효율 노가리의 안방마님 허송현입니다. 안방 마님이라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오늘도 고효율 노가리를 떨러온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가 얘기를 한다길래 호다닥 달려온 경제경영 작가이자 유튜버인 김밥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속 궁금한 에너지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 연세대학교 화학 및 의화학과 교수 최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노가리처럼, 아니 쿠키처럼 한 입에 쏙 달달하게 과학을 설명해드릴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 과학기입니다. 이럴 때랑 좀 달라진 거 없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달라진 거는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는 있는데 이거 바지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거? 저 같은 바지를 입고 오셨지? 아니, 재질이 달라요. 유행하는 건가? 살짝 다르구나. 면이에요, 면. 저 자리를 탈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일할 때 거기 앉았다가 조금씩 계속 움직였어요. 네. 네. 네, 오늘 노가리를 털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자면 지금도 굉장히 핫하고 전 네.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유가 상승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상승부터 전기차, 비행기 그리고 미래 에너지 이야기까지 저희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어때요? 요즘 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면허가 없어서 진짜요? 유가를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진 못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유가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정적 에너지니까? 그런가?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뭐랄까요? 뭐 이거는 사실 수요하고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이유로 해가지고 네. 폭등해 버렸잖아요. 네. 지금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뭐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 정도까지 비싸진 않았을 텐데. 애초에 기름이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석유라는 게 네,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계속 저희가 그걸 뽑아 쓰고 있는 거니까 네. 더 생기지 않잖아요, 석유는. 이게 뭐랄까요? 피크 오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게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니까 네. 뽑아내면 고갈을 낼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1960년대부터 했어요. 그래요? 네, 1960년대도 고갈 날 거다, 고갈 네. 날 거다, 고갈 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고갈 안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름값이 오르면은요, 네. 이게 딴 데서 이전까지는 채산성이 없던 데서 네. 기름을 다시 이제 오일을 추출할 만한 채산성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기술도 발생하고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그걸로 또 이전까지는 이제 채취하지 못하던 네. 채취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벌써 한 10년 됐죠. 네. 이제 샌드 오일 같은 거. 네. 샌드 오일 이제 그런 거 추출하던 게 네. 예전에는 안 되던 거였어요. 네. 근데 기름값이 한참 2000년대 이제 피크를 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기름을 뽑아야겠네. 안에서 뽑자. 네.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오일에서 이제 모래에서 그렇게 기름을 추출한 게 안 됐었지만은 네. 지금 이제 되거든요. 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걸로 해서 또 새로운 추출원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해서 계속 피크 오일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대체할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채굴원 자체가 달라진다. 요 채굴 원자체가 네. 달라지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 석유가 한정돼 있다라는 네. 게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사실 석유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생성 원인, 네. 뭐 유기 물질이 석유로 변한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지구 가운데, 그러니까 지구 속에서 네. 근처에서 지금도 새로운 석유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이유든 지각적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유가 무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석유가 이제 이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각 새로 변동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최근에 유가 네.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좀 궁금한 게
휘발유는 맞아요. 그래도 뭐랄까요? 예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전에도 어느 정도 유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경유는 진짜 쌌거든요. 아 맞아. 근데 최근에는 같이 올랐죠. 이거 보면 거의 경유랑 휘발유 가격을 구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굉장히 올랐구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혹시 뭔가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든 에너지를 다 수입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 원유의 한 70% 정도는 중동에서 다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그게 호르무즈가 닫히면서 네. 중동산 원유 보면 생산 지역이 다 페르시아만 그 주변에 다 있어요.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뭐 네. 쿠웨이트,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다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딱 막혀버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석유 자체가 못 구할 일은 없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정제해서 하는 거, 정제 마진 차이로 해서 했지만은 지금 아예 원료 자체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뭐 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은 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좀 원료 자체가 구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동반이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일상에서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 사실 연관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비닐이 사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유가 이런 일 겪으면서 비닐이 부족한 거를 처음 겪어봤어요, 나는. 맞아요. 네. 맞아.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는데 동네 마트에서 갔더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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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처음 겪어봤어요. 그걸 막 사재기도 있었잖아요. 인당 한 장씩밖에 못 드린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좀 신기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비닐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유에서 만들어지고요. 네. 네. 우리가 석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나프타. 네, 나프타라고 부르는 건데 이 나프타를 뭐 크래킹한다 그러는데 분해하면 네. 에틸렌이나 프로펠렌이나 뭐 벤젠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와, 세개다 원료가 모르겠어요.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공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합성 섬유라던가 네. 아, 고무라던가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유가 상승과 그런 이제 물가 상승이 항상 같이 고무도 플라스틱에서 만드는 거예요? 천연 고무가 있고 합성 고무가 아, 합성 고무는 천연 고무는 플라스틱이다. 나무에서 넣는 거고 네, 합성 고무는 플라스틱에서. 근데 네, 그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되게 딴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 이런 이제 그런 쇼티지가 발생할 때 네. 어느 나라가 사재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같은 뭐 거. 쓰레기 봉투를 제일.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사재기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은데 플라스틱으로 다른 거 만드는 거는.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 이제 작년 그 코로나 터졌을 네. 때는 휴지 사재기 했잖아요. 네. 휴지 사재기 한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휴지를 사지? 근데 그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쓰레기 봉투를 왜 사재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도덕성이 느낌인 더 거예요.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오. 유가가 생각보다 많은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정말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줬네요.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가 같은 경우에 보통은 유가 하면은 네. 당연히 이제 뭐 휘발유 가격 그런 연료 가격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게 모든 물가에 다 영향이 있거든요. 일단 뭐 기름값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네. 운송비 같은 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프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비닐 뭐 그다음에 뭐 합성섬유 게다가 이제 염료까지 합성 네. 이제 염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라면 가격을 가지고 라면의 원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어요. 네. 뭐 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잖아요. 밀가루도 있을 거고 네. 파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서 단일로 가장 높은 게 뭐였냐? 바로 포장재 가격이었어요. 25%였어요. 그게. 비닐. 네. 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나프타가 한 70%, 80%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장재 가격이 거의 예전보다 50%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50%나 네, 올랐어요. 단일 가격으로 제일 비싼 지금 품목이 된 거예요. 라면에서 포장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오른 거는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열리면은 확실히 정상화가 되겠지만은 네. 지금 자체는 나름대로 대안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뭐 석유 같은 거를 이제 원유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 상태지만은 예전처럼 돌아오려면은 결국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된다. 다시 열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저는 사실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 체감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예요, 아니면 아니, 중국입니까?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체감을 잘 못했는데 이제 뭐 이제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동거인. 남편이라고 해도 될 텐데. 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많이 올랐다. 확실히 많이 올랐다. 요즘에 주유소 맛집이 하는데도 막 그런 그쵸, 개념이 그쵸.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우리 집 강아지가 남편 차 타면 네. 멀미를 안 하는데 제 차 타면 그렇게 멀미를 하더라고요. 멀미해요. 약간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전기차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울컥울컥 네. 제 운전 실력의 문제인지 그 원래 엔진차는 엔진이라는 시스템으로 구동되다 보니까 네. 이 엔진은 아무래도 동력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그 시간의 소요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싱을 하는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순간적인 가속력이 엔진이 잘 디자인돼 있다 네. 보니까 금방 동력으로 전달되는데 네. 근데 모터는요 사실 그런 정교한 설계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동력으로 바꾸는 장치다 돌리는 보니까 거니까. 그래서 하이 퀄리티의 하이엔드 차량이 아니더라도 네. 제로백이 좋습니다. 어. 초반 제로백이 그냥 엔진 차량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서 RC카만 봐도 그냥 쭉쭉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차도 SUV 타입인데 더 비싼 거 타시네요. SUV 타입의 타입의 저렴한 모델. 저렴한 모델. Y, 예. 저렴한 모델 없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도 SUV면은 제로백이 좀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조금 무거워지니까. 네, 근데 네. 4.9초밖에 안 됩니다. 오. 굉장히 빨라요. 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네. 뭐랄까요? 예전에는 그런 슈퍼카 브랜드들 뭐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좋은 차들은 제로백을 장점으로 내섰고 이게 기술의 정점이다 이런 걸로 이제 포지셔닝 했는데 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네. 이번에 페라리가 신차 전기차 완전 맞아요. 전기차 신차 내놨다가 혹평을 받았잖아요. 일단 디자인도 별로인데다가 네. 8억인가 9억. 네. 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근데 비싼데 뭔가 페라리만의 장점이란 게 예전에는 엔진이었기 그쵸. 때문에 줄 수 있는 장점이 이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아, 야, 근데 아까 8억인가 9억 말씀하실 때 네. 다 놀랬는데 과학 쿠키님만 하나도 안 놀라고. 역시 SUV. 8억. 8억? 아니, 아니.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진짜 전기차를 많이 주변에 타는 분들이 확실히 늘었어요. 확실히 늘었어요. 확실히. 네. 음. 저도 한 달에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한 어느 정도 썼나 보면은 거의 진짜 많이 충전했을 때가 10만 원 가까이 충전했을 때고 한 달에. 당시에는 5, 6만 원? 어. 이 정도더라고요. 오. 근데 옆에서 기름 넣으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한 번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그쵸. 그게 확실히 좀 체감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출퇴근용으로만 쓰는데 네. 요즘에 한 달에 30만 원씩. 근데 진짜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고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네. 왜 유가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는 것일까라는 음. 게 좀 궁금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금 산업 기반이 다 네. 석유 인프라 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아까 네. 말씀하신 자동차라던가 네. 항공, 선박 이런 게 다 석유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 에너지로 지금 바로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이거 한번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이게 결국에는 석유 파는 것도 휘발유도 상품이잖아요. 네네. 상품은 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서 네. 아무도 이제 석유를 안 찾는다. 그러면 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떨어질 수 있죠. 아무도 안 찾으면 당연히 떨어지긴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뭐 휘발유나 경유차를 이제 전기차로 이제 대체하는 거는 네. 가능한데 네. 저는 가장 치명적인 게 플라스틱이라 보거든요.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오. 상품이 없어요. 없죠. 네, 사실상 플라스틱은 너무나 완벽한 맞아, 맞아. 네, 완벽한 소재거든요. 종이 빨대 진짜 싫어요. 네, 뭐 지금 현재 플라스틱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왔잖아요. 네. 네.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거는 대체할 수 그쵸.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수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신발 뭐 그쵸, 이런 거. 이거 다. 어떻게 네네, 이거 뭐 넓은 합성 의미로. 이제 뭐 네. 합성 뭐 섬유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나프타에서 나온 거니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석유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게 연료로서의 이제 석유가 네. 원유가 대체된다면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사우디도 그렇고 네.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두바이 같은 것들 그렇고요. 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석유가 언제 수요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먹고 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유가 영향에서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분야와 또 그렇지 못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전기만으로 이제 대체할 수 없는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항공 분야.
두 번째는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다 위에서 배터리 충전이 어렵잖아요. 얘가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제 석유 영향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강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고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온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석유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계속 우리 얘기했었던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석유 자체 사실 우리가 석유를 현대 산업의 재료 창고라고 하거든요. 워낙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드론은 저희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기잖아요. 예, 드론 배터리로 돌아가는 드론은 많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항공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항공기 네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정도의 출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높이 올라가야 되고 멀리 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드론에 사람을 태워서 운다, 이게 한 명 태워서 이제 네. 이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겠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종하는 드론은 다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군사용 드론이나 아니면 구조용이나 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탈 배터리를 해야 된다. 오히려 좀 다른 에너지원, 뭐 수소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요즘 그 석유에서 분리한 그 나프타가 네, 납사. 네. 그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나요? 그럼요. 사실 의약품, 우리 여러 가지 약품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프타를 크래킹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네. 약품들이 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발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래서 석유가 이제 의학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완전 있죠. 삶에 밀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딸깍해서 석유를 아웃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근데 왜 하필 석유인 거예요? 석유가 기름 중에 제일 잘 타요? 뭐 다른 기름도 많잖아요. 식용유도 있고 뭐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있는데 예전에는 네. 그래서 고래 포획을 좀 했었어요. 고래? 네, 네. 고래에 고래 있는 기름? 고래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 고래를 포획했었는데 아이고. 이 석유가 발견이 되고 나서 화석연료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화석연료의 발견이 이 고래 포획량을 엄청나게 줄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뭐 딱히 더 잘 타는 건 아니고 그냥 제일 많은 거죠, 기름 중에. 많은 것도 있지만은 활용성이 그걸 다양하게 활용성에서 이제 뭐 안 되는 식용유 같은 거 말씀하신 뭐 네. 콩기름 같은 거는 네. 뭐 어떻게 하자면 돌릴 수는 있을 텐데 네. 콩을 가지고 이렇게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것보다는 땅에서 퍼올리는 게 일단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정말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바비님의 말씀처럼 활용성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석유도 결국 인간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발견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발견이 안 됐으면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는 다 없을 거라고 나무로 다 태웠을 테니까. 나무로 이제 다 해야 됐을 거고 네. 뭐 고래도 많이 잡았겠지만은 네. 그다음에 상아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도 아직 절멸됐을 거예요. 상아. 예, 아이고. 왜냐면은 이제 원래 당구공이 상아로 깎아가지고 이제 오, 맞아요. 진짜요? 근데 상아로. 네 맞아요. 와. 근데 그 플라스틱으로 이제 플라스틱 이제 활용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당구공으로서 네. 약간 유희용으로서 이제 대체품이 나오기 네, 시작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거의 인간이 쓸 수 있는 천연 자원이 기존 있는 동물 자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을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진짜 이 부분은. 그러면 예전에는 당구를 플레이하는 그게 당구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족들이 즐기는 게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럼요. 이렇게. 예, 그럼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때 당시 귀족들이 그 게임 자체를 그런 놀이 자체를 주로 귀족들이 많이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래야지 무슨 게임입니까? 당구를 어떻게 쳐요? 게이트볼을 어떻게 쳐요? 맞아. 폴로 같은 것도 그렇고. 당구하면 너무 서민 게임 같은 느낌인데, 그죠? 뭔가 귀족들도 짜장면 먹었겠죠, 근데 귀족들도. 아니, 캐나다에 휘발유 먹고 사는 20대 여성이 있대요. 네. 그 진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인터넷에서 네.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자기가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럼 칼로리가 제일 높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네. 식용유네. 식용유를 한 컵씩 마셨대요. 네. 그분 병원 가셨어요. 왜 병원을 가셨죠? 자기 속이 안 좋고 계속 니글니글거리고 계속 토하고 네가 뒤집어지니까. 위 뒤집어지고. 캐나다의 20대 여성분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희가 잘 마시는 술도 네. 에탄올이란 걸로 네,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거기 만드는 과정에서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메탄올이란 게 조금만 들어가도 네.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맞아요. 휘발유도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우리 몸에 독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네. 말이죠. 어, 생각이 캐나다 20대 여성분 지금 살아 계시대요? 우와. 살아 계세요? 그러면 뭔가 몸에 뭐가 있나 봐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우리 인간 로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네. 인간의 곁에 있었던 광물도 네. 인간의 곁에 있었던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는 네. 거부 반응이 없이 우리의 몸에 뭔가 잘 어우러져서 네. 그렇게끔 진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과 접촉을 하기 어려운 물질일수록 인간에게 독성을 가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네. 그 원소가 있어요. 오 플루토늄. 네, 플루토늄은 알아요? 우리가 끝말잇기 할 때 써봤어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네. 어떤 부산물이거든요. 네. 인공적인 인공 원소 부산물인데 얘는 생명이 이걸 맞이할 수 있는 네. 만나본 경험이 아예 없어요. 네. 우리 인간과 멀면 멀수록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휘발유는 생각해보면 석유 안에 들어있던 거고 분별 중류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몸이랑 가까울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제 생각엔 그래서 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이게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지금 자꾸 빨라지는 이유가 약간 쫓기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서 네. 이렇게. 아, 교수님은 반면 이 자리에 네. 오시더니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지금. 근데 진짜 비행기도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운송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다른 거 시도해볼 법도 한데 시도하는 그 과정도 없었나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 전기차를 쓰듯이 네. 네. 비행기도 이제 전기 배터리를 넣으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보통 차 한 번에 10만 원 넣는다 하면 비행기는 비행기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가격으로 하면. 대형 세단 기준으로 네. 한 4,000대 와. 정도의 너무 기준.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와 상상 초월하네요. 근데 그럼 비행기만 이게 조금 전기로 대체가 되면은 예. 굉장히 좀 혁신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전기 비행기가 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무겁죠. 우리 자동차는 사실 무거워도 그냥 도로 위에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내려 앉아도 그냥 도로 위인데 네. 비행기는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네. 기체니까 얘가 무거워서 내려와 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죠. 자동차도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 네. 게 원래 보통 이런 SUV 자동차들 무게 보면 그렇게 안 무겁잖아요. 네. 근데 제 차가 2.2톤이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다 깔아요. 맞아요. 네, 아. 무게를 위해서.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공기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뭐 40만 리터 이런 거를 네. 처음에 딱 탑재하고 출발을 하면서 비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기름이 소모가 되니까 그쵸.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니까 이동을 하면 할수록. 아. 근데 배터리를 하면은 아무리 이동해도 배터리 무게가 가벼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무게를 싣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 배터리를 만드느냐가 그러니까요. 문제네요. 그렇죠. 배터리 용량을 얼마나 크게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아니면 뭐 다른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연료랑 배터리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로 쓴다거나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수소 같은 거를 연료로 쓴다거나 아, 수소 연료. 네 그런 시도들도 하고는 있는데 뭐 안전성 문제나 아직 부족한 운행 시간 배터리 충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에 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높은 데일수록 풍력 발전에 좀 더 이롭다고 하시잖아요. 오. 자가 발전으로 가는 비행기. 자가 발전. 네. 자가 발전으로. 세 분 동시에 자가 발전으로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노. 안 돼. 우리는 하나, 둘, 셋. 예스! 왜 안 돼? 이게 왜냐면 비행기가 있다고 네. 가정해볼게요. 근데 앞에 프로펠러를 가지고 만약에 전기를 발전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기체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에 프로펠러가 돌아갈 거고 네.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이 기체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얘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만든 전기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다가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오, 예. 태양광 패널. 네, 태양광 에너지로 가는 비행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비가 내리면 이제 안 된다. 예 아직까지 출력이 좀 떨어지고 출력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연구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낮게 날면 어떨까요? 그럼 비행기가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옛날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어떻게 전기 자동차가 생겨 이랬던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비행기도
언젠가는 전기 언젠가는. 비행기에서 무선 충전되는 전기 비행기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게 조만간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1화에 말씀해 주셨던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저는 전기 비행기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돈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항공사나 이제 항공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다 그거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는 이제 그 비용 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워렌 버핏이 뭐라 했냐면은 네. 되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돈 못 벌리는 사업은 이제 거기에 손대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네. 그게 항공산업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비용만 엄청 비용 관리가 거의 생명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항공사들 파산하는 게 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저 지금 AI한테 물어봤는데 네. 대형 여객기는 아직 정보가 없는데 9인승 전기 비행기까지는 있대요. 9인승이요? 네. 야. 9인승이요? 네. 9인승이면은 이게 거짓말 친거 아니에요? 경비행기죠. 경비행기 정도. 경비행기. 네. 경비행기 정도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상용화를 일부는 준비 중이다. 유료예요? 그 AI? 아니 무료예요. 근데 뭐 경비행기까지는 확실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경비행기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냥 우리가 타는 공항에서 이제 대한항공 뭐 이런 거 통해서 타는 비행기는 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뜨는데 경비행기는 걸리자마자 앙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거죠. 결국에 과학자나 공학자들도 어떤 것에 이게 산업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 혁신을 일으키려면은 네. 재료값이 되게 중요해지고 경제적으로 이게 잘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자본의 논리가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것을 개발하고 실증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런 문제를 네. 해결을 해서 넘겨야 되는 그쵸. 결국에는 경제성을 생각하고 이 경제성이 해결이 돼야지 이거를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름 그 넣을 때 네. 그냥 휘발유랑 고급 휘발유랑 아, 가격 차이는 솔직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고급 휘발유 넣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휘발유는 안 된대요. 고급 휘발유만 넣어야 된대. 안 그러면 차가 고장 난대요. 왜 때문에 왜? 그러지? 이랬더니 아. 그러라던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친구는.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해외에 나가면 네. 그 해외에서 주유를 할 때 그 네. 주유소를 가면 네. 같은 가솔린이어도 네.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여도 네. 그 숫자가 있어요. 88 가솔린, 네. 90 가솔린, 92 가솔린 이런 게 원액 있거든요. 이런 느낌인가? 가솔린만 딱 퓨어하게 남겨져 있는 그 정제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솔린을 쓰고 있지만 네. 휘발유를 쓰고 있지만 그 휘발유가 100% 휘발유냐 그렇진 않고 거기에 뭐 약간 조금 불순물이 얼만큼 함유돼 있는가가 이제 그 휘발유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금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고급 휘발유보다는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료로 태웠을 때 불순물이 많으면 그 불순물이 일종의 그 엔진 시스템에 뭐 약간 재나 어떤 이런 찌꺼기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네. 불순물이 껴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확률이 네.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막 진짜 막 몇 년을 수명을 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냐. 그 형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술 오래 마시고 싶으면 섞어 마시지 마라. 그래서 퓨어한 소주나 퓨어한 맥주로만 가야지 이게 좀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섞어 먹고 이것 타고 저것 타고 하는 순간 훅 간다. 불순물이 들어가는 순간. 처음엔 비싼 술로 시작하라고 그 취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마시라고. 맞아. 근데 결론은 항공유도 비싸고 고급 휘발유도 비싼데 네.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준비 중인가요?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속 가능 항공 연료라고 SAF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게 네. 폐식용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폐기물에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용하는 기존의 항공유랑 섞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까 경제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대체 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네. 이 비행기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똑같은 기름이니까 엔진 같은 걸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엔진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싸고 효율적인 기름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불순물로 취급하지 않는 거네요. 그걸로 해주고 운용 가능한데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계통이나 시스템 안 바꾸고 그걸 쓸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면 지금의 항공유 쓸 때보다 탄소 배출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EU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규제 기관들이 그런 걸 이제 섞어 써라 이렇게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그게 항공유보다 더 비싸요. 생산량도 가격이. 좋고, 네. 비싸기도 비싸고, 이거를 뭐 생산량을 더 늘려서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지면 모를까. 네. 현재로서는 그거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 항공비 운영 비용 자체가 네. 더 비싸게 만든다. 근데 이거를 본격화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은 좀 모자란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모자라고 이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 비행기에 저희가 탑승할 때 네. 유류 할증료를 자기잖아요. 네. 엄청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유류 할증료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니까 좀 올랐는데 네. 이제 예전부터 궁금하던 건데 그 유류 할증료는 그 비행기를 운임하는데 사용되는 실제 그 기름값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가로 옵션으로 내는 값인가요? 이게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을 넘어서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유류 할증료를 부과한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냐 하면은 아시아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이 싱가포르 이제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 하필 싱가포르냐? 싱가포르가 아시아 이제 지역에 석유 이제 그런 그 거래 허브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 국가마별로 해가지고 그 약간 거리까지 이렇게 산정해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다 좀 뭘 더 붙이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할증료가 네. 총 33단계가 있어요. 33단계. 33단계? 네, 와, 33단계 있어요. 네. 근데 1단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데, 네. 1단계 대비 33단계는 33배가 더 비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유류 할증료가 오른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닫히면서 올랐잖아요. 네. 이거 이란 전쟁 나기 전에는 몇 단계였냐? 5, 6단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제 근데 이게 33단계까지 오른 거죠. 확 올랐구나. 네, 그러면 이게 할증료만 5배가 6배 오른 거예요. 어떤 기름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하락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좀 안정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네. 것이겠네요. 역시 그러니까. 그럼 그 SAF라는 그 지속 가능 원료? 항공연료. 네. 항공 원료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수소도 하나의 오. 유력한 대안이 되죠. 수소. 네, 수소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SAF랑 수소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만 이제 비행기가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에너지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석유 비행기는 언제였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이게 진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뭐 AI 특이점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면 네.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석유를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보니까 또 석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기름에다가 뭐 플라스틱, 옷, 비닐, 잉크 다 석유고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뭐 철강 이런 거는 당장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대체 에너지를 좀 저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대체 에너지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의 대체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석유 인프라에서 만들어지는 그 석유의 품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수요들은 계속 꾸준히 우리 인류가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갈 테니까 그건 대체하기 좀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그건 결국에 에너지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석유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네. 하고 자연스럽게 지구상에 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게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배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 보니 이 대체 에너지가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유를 이용해서 뭔가 그냥 1차원적으로 석유를 태워가지고 발생시키는 어떤 이런 열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혹은 대체 에너지를 더 좀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에너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숨을 조금만 쉬면 어떨까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자 지금부터 1분간만 참아봅시다. 80억이
단체로 1분간 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갈까요,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1분간 숨을 참으면은 네. 그 이후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아, 오히려. 뭘 하시겠죠, 그 다음에. 네. 아, 근데 요즘은 또 그 숨을 더 많이 쉬잖아요, 사람들이. 러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 러닝을 뛰는 사람들은 좀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네. 자연적으로 발생시키는 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네. 지구 온도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그 많이 배출되지 아, 많이-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영향은 끼치지 않는 거죠? 예, 저희가 인공적으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석유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우리가 시추에서 꺼내지 않았으면 네. 혹은 우리가 석유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것이 영원히 그냥 지하에 매설이 돼 있고 네. 타서 날아가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가동하기 네. 위해서 우리가 그걸 태웠으니까 네. 사실은 지구 안에 매장되어 있어야 할 탄소가 지금 다 공기 바깥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사용한 만큼.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지구 환경에 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온실 효과에 온실 효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석유를 태우는 그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그건 또 1차원적인 질문인데, 그, 지금 또 과연 어떤 1차원적인 질문을?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네. 석유 덕분에 굉장한 부를 이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네. 더 이상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가난해질까요?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가면은요 다 보통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유적지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 유적지가 한 몇백 년, 뭐 천년, 이제 네. 이집트 같은 거는 뭐 몇천 년까지 가잖아요. 두바이는 한 100년?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전에는 어촌이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긴 다 어촌이었어요. 네. 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확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지금 현재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른 곳보다도 열심히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부르즈 할리파 같은 거 맞아요. 탑도 만들고 막 분수쇼도 하고 네. 호텔도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네. 만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관광 상품 하려고. 고갈되니까 이제 땡겨서 네. 한탕 하자. 네. 한탕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을 바꾸자. 네. 공방사업. 아주 지속적으로 뽑아먹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진짜 지금 대체 에너지의 현재 대세는 뭘까요? 대체 에너지의 대세요. 네. 대세. 글쎄요. 사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렇죠. 아, 두 개죠. 그래요? 예, 특히 생각보다 원시적인 거네요. 그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생산 비용이 꽤 많았어요. 네. 높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저렴해져서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좀 저렴해요? 뭐 태양빛이 뭐 많이 쬐는 사막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해가 긴 굉장히 나라들. 효율적, 해가 긴 쪽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사막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는 건물도 못 세우고. 네. 다 덮어버리면 안 되나요? 태양광으로? 오. 그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일단 있죠. 결국에는 거기는 그만큼 모래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아, 그렇죠. 패널 위를 그렇게 모래가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효율이 또 낮아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럼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 대체 에너지가 단순히 과학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에너지가요,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핑계로 들어온 게 사실 대체 에너지거든요. 생산할 때 너희 이제 이걸로 가지고 그 탄소 에너지로 가지고 생산을 했어? 아니면 대체 에너지로 생산했어? 너네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했네. 네. 그럼 세금을 매길게, 관세 매길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게 그 글로벌 이슈긴 해요. 이제 RE 이제 100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이걸 재생에너지로 100%로 이제 생산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씩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네요. 경제적인 이슈로다가. 결국에는 다 모든 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다 다 얽혀 유기적으로 있어요. 얽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아. 이 대체 에너지에 좀 관심 많이 기울여야겠다. 왜냐면 석유는 진짜 또 모르지만 맞아요. 한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체 에너지 많이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핵융합 자리에 앉으셨던 바비님 네. 어떠셨나요?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힘들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제 엉덩이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열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뭔가 가능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대체 에너지라면은 뭐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데 굉장히 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게 실제로는 우리의 삶,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말다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제가 아까 산업 얘기했는데 이제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대체 에너지를 없이는 논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단 말이죠. 이제 대체 에너지에서 우리가 이거를 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2회 연속 네. 네. 핵 융합 자리에 앉아 계신 과학국님.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유가가 되는 시대에서 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재밌게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쉬운데 네.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가 언젠가는 동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소모가 될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원을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산업을 키워야 어느 정도 이게 저희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석유의 인프라, 그 석탄 인프라, 화석연료의 인프라를 조금이라도 좀 그 짐을 이렇게 좀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 잘 만들어져서 아. 그것이 이제 좀 지구 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죠? 과학 쿠키님이라든지 그럼 우리 교수님은 어때요? 창가 좌석에 앉아 계신 아, 예. 교수님. 네. 사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의 에너지가 많이 전환된 건 알겠어요. 좀 활발해졌나요?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한 노력들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에너지 전환에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요. 네.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고효율 노가리는 편하게 여러분들 곁에 스며들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많이 틀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또 이제 과학과 쿠키님이 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이미 네. 쪼개졌습니다. 이미 쪼개졌어요. 네. 과학과 쿠키님이 나눠줘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대답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